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술 인증 잡학사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청을 했으면 내 기술이 얼마나 괜찮은지 심사를 받아야겠죠. 심사는 총 3차로 접수부터 인증서를 받기까지 총 120일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럼 먼저 심사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기술 심사 기준에서 강조하는 점은 독창적인 기술력과 상용화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인데요. 또한 이 신기술로 만들어질 제품에 대해 안정된 품질 유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먼저 1차 심사는 기술 설명 및 발표가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총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 2차 심사 상정 기술과 심사 일정을 정하고요. 이 밖에 기술명을 조정하고 인증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이건 꼭 메모를 좀 해두세요. 합격에 가까워지려면 내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효과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한된 시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안에 신청 기술의 원리를 입증하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과감히 날리시고요. 반면 핵심 기술의 원리, 독창성, 기술적인 우위성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할수록 좋습니다. 1차 심사 발표 이후에 자료 보완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표를 할 때는 전산에 업로드한 제출 자료로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심사 종료 후에 심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2차 심사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1차를 무사히 통과한 후 2차까지 오셨다면 기술의 우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2차는 현장 심사로 1차의 심사 내용을 확인하고 시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보증 시스템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신청 기술이 들어간 시제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2차 심사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회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신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발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청 기술 요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술 요약서는 나중에 신청 기술이 인증을 받았을 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두에게 공개하는 만큼 양식에 맞춘 정확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경쟁기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창적인 신기술성을 기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어서 3차 심사는 이전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의 과정으로 종합심사로도 불리는데요. 이때는 따로 발표가 없습니다. 대신 심사위원회 재량에 의해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신청기관도 발언하고 싶으시면 사무국에 미리 연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걸까요? 질의응답 후에는 선정과 탈락 표시로 상정 기술에 대한 적합 여부를 표시하는데요. 그 이후엔 참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선택한 기술을 인증 예정 기술로 선정해서 인증 기간을 확정합니다. 네, 1차, 2차, 3차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결정 후에 변경할 수 있는데요. 허가가 떨어지면 현장 심사를 할 때 기술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신기술 인증을 위한 기본적인 3가지 심사 단계는 끝났고요. 이제 남은 건 예정 기술 공고일인데요. 심사를 통해 인증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예정 기술의 정보를 30일 동안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때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요. 본인의 탈락 여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까요? 예를 들면 본인의 기술과 비슷하다고 느낄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입장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공문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사무국에 전달하면 그것을 보유기관에 전달하고 이후 보유기관에서 다시 증명자료와 함께 사무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이의 조정 심사 절차를 알아볼게요. 절차는 인증심사와 비슷한데요.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이의를 신청한 기관에서 발표 시간을 갖고요. 이후 기술보유기관 역시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결과가 남아 있는데요. 종합토의를 거쳐 이의 신청을 수용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기각되면 인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탈락기관의 이의 신청도 이와 비슷한데요. 탈락기관의 이의 신청인 경우 기존 인증심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 이의 신청이 수용되면 탈락한 심사 단계에서 재심사를 받고 기각되면 안타깝게도 그대로 탈락하게 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술 인증 잡학사전 두 번째 장에서는 인증 심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절차가 간단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꼭 다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마지막 장에서는 신기술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NET 하세요.